안녕하세요. 동반 정쌤이에요. 오늘은 연장반 보육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기존의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목소리가 조금 나긋나긋하고 소리가 작은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아이들이 모두 자고 나면 새벽에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실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반 보육일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연장반 보육일지는 첫 페이지에 월요일, 화요일, 두 번째 페이지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일주일분 보육일지 양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막상 쓰려고 보면 공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크죠? 부담스럽게. 그래서 정쌤이 더 간략하게 일주일분으로 수정을 해놨어요. 짜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때요? 한눈에 보이니 결석한 아이나 간헐적 긴급보육하는 아이도 한눈에 보이시죠? 최종 하원하는 아이들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에 따라 또는 어린이집 원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보육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연장반을 맡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장반 보육일지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보육하시는 선생님이 연장반을 볼 경우 고정으로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연장반 보육일지를 따로 작성을 하셔야 이 전주에 어떤 아이가 늦게 갔고 또 간헐적으로 누가 있었고 이걸 한눈에 연계해서 보시려면 연장반 보육일지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연장반 보육일지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위에 보시면 연장반명이 있죠. 어? 연장반도 이름이 있나요? 네, 맞아요. 연장반도 이름이 있어요. 지금 기본보육하는 아이들도 선생님과 반 이름과 그에 맞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죠. 연장반도 선생님당 아동의 비율로 맞아야 하고 한 선생님에게 배정된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담 교사인 거예요. 연장반 명은 아마 원장 선생님께서 정해서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에도 연장반 대 선생님 그리고 아동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연장반 명은 뭐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담교사 선생님 이름을 쓰시고요. 정원 유아반 같은 경우는 15명 플러스 3명까지 가능하죠. 18명까지. 그리고 영아는 5명 플러스 2명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맡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결 상황 보시면 출석의 명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아이를 다 적진 않으셔도 돼요. 출석은 뭐 5명이다. 그러면 5명. 그런데 오늘은 4명이 왔다. 그러면 결석자 1명 이름 적으시고요. 간헐적 긴급보육은 내가 맞는 반이 아닌데 오늘 엄마가 긴급하게 봐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간헐적 긴급보육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도 내가 맡은 반 플러스 그 아이까지 해서 최대 7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하원. 최종 하원은 내가 보는 아이 중에 가장 늦게 간 아이 시간과 아동명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연장반 보육일지를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뭐 보육일지뿐만 아니라 보육계획안도 작성을 해야 된다. 영아 관찰일지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온 틀을 보면 연장반 보육일지밖에 없더라고요. 영아 관찰일지를 써야 된다는 말은 아마 연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파악하고 전달사항, 부모에게 이 아이를 관찰해서 전달을 할 상황이 있을 경우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놀이 및 일과 주요 사항이라고 있는 곳은 선생님께서 오늘은 어떤 놀이를 했는지 간략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반은 어떤 놀이를 해야 되나요? 연장반은 표준 보육 과정 또는 놀이 과정을 반영하되 놀이와 휴식 중심으로 연장 보육을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연장반 운영 시 너무 많은 수업, 놀이들은 지향한다라고 해요. 아이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늦은 오후 시간은 조금 쉬어라 이런 말이죠. 연장반은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의 중심이지만 놀이와 심 위주의 연장 보육을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러려면 휴식 공간이 필요하겠죠. 휴식 공간이 있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간단한 놀이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 하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연장반의 특성상 수업을 연계하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쉬는 쪽 그리고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분을 전달 사항 부모에게 전달하고 담임교사에게 전달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모에게 내가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온도가 몇 도라고 그리고 아이가 이런 상태예요 라고 전달을 했는데 담임교사가 그 부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날 부모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랬다면서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담임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담임교사가 모르고 있네? 연장반 교사와 담임교사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전달사항 부분에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다음날 아침 담임교사가 이 부분을 보고 엄마와 등원 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달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장반 선생님과 담임교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3시 이후이기 때문에 또는 그때는 또 바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의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라고 전달 상황에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담임교사 선생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 영화 관찰 일지 부분은 없죠.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적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장반 선생님들도 그리고 연장반을 맡게 되는 담임 선생님들도 많은 부담을 가지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점검 사항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했다 안 했다 OX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작성하는데 한 2, 3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장반 보육일지에 출결사항을 적는 이유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5시 이후에 하원을 할 경우 추가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놀이 및 일과 주요사항을 적지 않았다든지 전달사항을 적지 않았다든지 이런 걸로 선생님들을 작거나 하진 않아요. 출석, 명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연장반 보육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듣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연장반 보육일지 그리고 제가 수정한 연장반 주간 보육일지 등 문서를 올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되는 서류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 정쌤 꼭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